이재용 구속 이후 빵빵 터지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지요. 국민일보는 단독이라며 윤석열, 야 그때 너희들 밤새고 이재용 선거 후 전화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내용은 국정농단 특검의 수사팀장이었던 윤석열이 이재용이 구속되자 당시 파견 검사들에게 전화해 노고를 지하했다며 전화통화에서 야 그때 너희들 진짜 밤새고 그랬던 게 기억이 난다. 그렇게 고생한 게 4년 후에 이렇게 결론이 났구나. 고생 많았다. 라고 격려했다. 뭐 이런 내용의 윤비어 첨가다 이겁니다. 기자가 검찰총장의 전화에 도청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한 검찰발 홍보기사겠지요. 더군다나 단독기사니 말입니다. 언론들은 일제 이 내용을 받았었습니다. 국민일보는 또 이런 기사도 올렸지요. 이재용 독방, 화장실 칸막이도 없어. 가장 열악한 방이라는 제목으로 내용을 보면 확인된 사실도 아닌 추정입니다. 제3자가 자신이 구치소 시절에 있었던 독방을 이야기한 것을 마치 이재용도 이런 방에 있을 것이라는 추정을 한 기사지요. 구치소가 호텔입니까? 독방인데 화장실 칸막이가 왜 필요할까요? 아주 재룡이 나르샤다 이겁니다. 자, 그러니까 윤비어 첨가와 재용비어 첨가가 동시에 울려 퍼진다 이겁니다. 한국경제는 이재용 백신 확보위에 출국 앞두고 있었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단독 보도했지요. 이재용이 정부 특사 자격으로 백신을 구하기 위해 유럽과 중동으로 출국하기로 했는데 구속되면서 계획이 무산됐다는 내용입니다. 이미 집행유예를 받을 것이라는 것을 전제했다는 것도 웃긴 것이고, 구속된 이후에 이런 보도를 굳이 내는 것은 이렇게 준비를 했었다는 것을 이재용에게 증빙이라도 하는 듯하여 또 웃기고, 막상 질병관리청은 이 사안에 대해 논의한 적이 없다 라고 밝힌 것도 웃기다 이겁니다. 재용비어 첨가 우렁차지요? 이 또한 언론들은 받아쓰지요. 자, 그런데 이재용을 잡은 것은 윤석열입니다. 그러니 이 둘은 함께할 수 없는 관계인 것인데 언론이 이 둘을 동시에 찬양하고 있으니 이 얼마나 빵 터진 상황이냐 이거지요. 윤비어 첨가든 재용비어 첨가든 그냥 막 불러대고 있다 이겁니다. 또한 검찰발 윤석열 전화통화 기사에서 국정농단 세력을 잡기 위해 자신들이 밤을 새우고 고생했다는 것인데, 정작 박근혜 정권을 끌어내린 것은 촛불 시민들이자 촛불혁명이지요. 1, 2개월 야근으로 국정농단을 처단했다는 것은 다 차려진 밥상에 숟가락 하나 얹혀놓은 것이나 다름없지요. 그러니 윤석열이 감사해야 할 대상은 국민이다 이겁니다. 또한 이재용 백신 구하기 역시 지난 일본과의 경제보복전에서 이순신 프레임 깔고 일본을 누빈다는 이재용을 다시 한번 유럽과 중동을 누비는 이순신 프로젝트 2탄을 기획한 듯한데, 같은 날 문 대통령은 최근 노바백스사와 SK바이오 사이언스 간 구매 계약이 추진되면서 지금까지 확보한 5,600만 명분의 백신에 더해 2,000명만 분의 백신을 추가해 확보할 가능성이 열렸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이번 계약은 생산뿐만 아니라 기술 이전까지 받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 우리 백신 개발을 앞당기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다. 예정대로라면 내년에는 우리 백신으로 접종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 다른 국가들이 백신을 구할 때 대한민국은 백신과 백신 주권을 같이 구한다 이겁니다. 물고기와 물고기 낚는 법을 동시에 구한다 이거지요. 기술 이전의 의미가 대단한 것이 원천 기술을 확보하면 우리 백신을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백신 주권을 확보하는 속도를 앞당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재인 보유국의 클래스다 이거지요. 그러니 이재용이 유럽과 중동은 왜 간답니까? 국내에서 다 해결될 것을 말이지요. 만기 출소일까지 슬기로운 감방 생활을 하면 되겠습니다. 국민의 눈과 귀가 되어야 할 언론이 검찰과 재벌의 나팔수가 되어 뿜어내는 소음도 비판받을 것인데, 이재용인지 이재용을 잡은 윤석열인지 누구의 나팔을 불어야 할지도 판단이 서지 않는 한심한 언론은 이제 나름의 선택과 집중을 하고 국민들에게 그 볼품없는 언론의 민낯을 그만 좀 보이기 바랍니다. 지난 김용민 PD는 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에서
질문하는 기자의 손가락 모양을 저격한 바 있습니다. 단지 의심의 수준에서 지적을 했는데 해당 정치부장이 강력 항의했고 이는 언론 보도로 확산되며 논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지요. 김용민 PD는 의심은 죄가 아니다. 기레기 너희들의 의심할 자유까지 지켜주기 위해 질문하겠다. 김태규 누시스 기자님, 손가락 욕설하셨나요? 아무 관련 없는 딴 사람 말고 본인이 말씀해 주세요. 누가 시켜서 한 일이 아니라면 라고 밝혔지요. 이에 대해 황교익 작가는 이렇게 밝혔습니다. 김용민 PD가 하고 있는 것은 언론인 너희가 하는 일이 이와 같지 않느냐 하는 미러링 놀이이다. 근거도 없이 억지와 왜곡을 일삼는 언론인에게 똑같은 방식으로 공격을 하고 있다고 봐야 하는데 언론이 정색을 함으로써 판이 커지고 있다. 이 놀이가 어디까지 발전할지 궁금하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또 이렇게 밝혔지요. 미러링 놀이가 성립하려면 미러링 하는 사람이 미러링이라는 말을 하지 말아야 하고 미러링 당하는 사람은 미러링임을 눈치채고도 미러링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상황이 만들어져야 한다. 미러링 공격 대상이 된 사람이 이 놀이에 걸려들지 않으려면 초반부터 일체 대응을 하지 말아야 한다. 걸려들고 난 다음에 빠져나오는 방법은 미러링 되었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 외에는 별로 없다. 김용민 PD의 미러링 놀이는 재료가 엉뚱하여 언론이 걸려들 것 같지 않았다. 그 자리에서 손가락 욕설이란 게 말이 되냐고. 언론이 언급하지 않으면 놀이는 성립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세상에나 걸려들었다. 미러링 놀이 구경꾼이 이 상황을 더욱 흥미롭게 만들려면 미러링하는 사람의 편에서 미러링 당하는 사람을 몰아붙이는 것이다. 그러라는 말은 아니다. 미러링 놀이가 그렇다는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러니까 김용민 PD가 추궁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간 언론의 행태를 그대로 따라하는 미러링 게임이다 이겁니다. 소름 돋지 않습니까? 당시 행사장에서도 손가락에 대해 모독을 느끼지 않아서 뭔가 오해가 있는 것 아니냐는 말이 있었는데 핵심은 손가락이 아니었다 이거지요. 그간 대한민국 언론이 해온 바 진실과 균형은커녕 너무나 정치적이고 너무나 사사롭게 일단 찔러나보고 상대가 해명하고 반발하면 걸렸다 싶어 이를 더 키우고 그래서 정작 사실은 무엇인지 중요하지 않고 논란으로 논란을 무한 생산하며 상대를 복종시켜온 언론이 아니었습니까? 거울을 보며 반성하듯 언론 스스로 반성하지 않는 한 이 게임은 끝나지 않는 것인데 어떤 결말이 나올지 지켜보겠습니다.